분양하고 건설하면은 무조건 돈 되는구만. 이라는 게 사회 전반에 깔립니다. 이거는 분양 받아서 돈을 버는 프리미엄 얘기가 아니고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사와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분양은 뭐 무조건 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로우 리스크잖아요, 이게. 물건도 없는데 그냥 물건을 팔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돈을 다 걷어놓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뭐 봉이 김선달 같은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막 건설사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죠. 그 다음에 시행사들 입장에서 이제 막 분양을 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미분양, 뭐 미래의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지금 먼저 팔아놓고 짓기 시작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팔아놓고 시작하는데 나중에 미분양 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난 지금 팔았는데. 지금 팔았죠? 미리 계약서 다 썼죠? 계약서 다 쓰고 시작하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시행사들은. 그러니까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호객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언론을 이용해야 되죠. 언론을 이용해야 돼. 왜냐면 뭐 광고를 막 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도 하지만 언론 기사나 CF 아니면 뭐 뉴스 같은 걸로 호객행위를 막 합니다. 근데 언론사들은 뭘로 돈을 벌죠? 광고비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광고비가 필요하고 시행사 건설사들은 호객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맞죠. 둘이 딱 만납니다. 그래서 막 언론에서 막 어떤 게 분양이 좋고 막 어디가 뭐 지금 뭐 특별 공급을 하고 어떤 데가 뭐 특별히 뭐 시세보다 엄청 싸게 분양하고 뭐 여기가 뭐 앞으로 뭐가 들어오고 막 하면서 막 기사를 막 써주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프리미엄 장사에 막 푹 빠지는 거야, 이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 이게. 왜냐면 집은 3년 뒤에 생기는데, 집은 3년 뒤에 생기는데 미리 팔거든요. 미리 팔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시세 꼭대기까지 팔 수는 없잖아요. 꼭대기보다 막 더 비싸게 팔 수는 없죠. 왜냐면은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그냥 완전 꼭대기까지 팔아버리면은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불안한데. 그러니까 살짝 마진을 조금 먹는 거예요. 살짝 낮춰줘요. 많이는 아닙니다. 살짝 낮춰줘요. 그러면 그 조금의 그 프리미엄이 붙을 때가 많단 말이죠. 붙을 때가 많죠, 당연히. 집이 부족한 나라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나 분양을 딱 받아놓으니까 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이 막 붙네. 어떤 데는 막 3억, 5억도 붙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논하는 장사 아니에요, 이게. 새 집도 생겨, 뭐 돈도 벌어.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뭐.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가면은 필연적으로 과다 공급이 발생합니다. 필연적으로 과다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죠. 아무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냥 막 지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줄 사람도 있어. 왜냐면 프리미엄 장사하고 싶은 국민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하면 사줘. 우선 산 다음에 또 다음 호구한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자, 나는 이걸 사서 들어갈 생각도 없지만 우선 산 다음에 프리미엄 3천, 5천 붙여가지고 다음 호구한테 폭탄을 던지자. 그럼 나는 안 죽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죠? 딱 맞죠. 자, 시행사, 건설사, 언론사,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프리미엄 장사하고 싶은 국민들이 딱 맞아가지고 폭탄을 만든 다음에 다른 호구한테 던져서 그 호구는 폭탄을 딱 떠안고 죽는 이런 구조로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선분양 제도를 하면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하는가? 이거 뉴스 보신 적 있죠? 저번에 뭐 제보자들인가에서도 나왔는데 하자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파트들이 꽤나 많아요. 자,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새 아파트인데 막 벌레떼가 막 생기는 거, 초파리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 가구가 마감이 잘 안 돼가지고 싱크대인가? 무슨 싱크대 하부장이 그 나무인데, 합판 나무인데 거기서 벌레가 유충이 막 깨어나가지고 막 수백 마리가 막 이렇게 집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도 안 고쳐주겠다고 막 버티다가 뉴스 나오니까
뭐 한 거예요. 뉴스 나오니까 이제 시공사가 뭐 고쳐주네 마네 뭐 하고 있죠. 왜냐면 미리 돈 다 받았으니까. 돈 다 받았는데 뭐하러 고쳐줘요? 안 고쳐줘도 되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합니다.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구 지어대니까. 마구 지어대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으면 시장 상황도 따져보고 고민도 하고 우리 회사의 역량도 생각해가지고 적절하게 물량을 조절할 텐데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없어요. 건설사들은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지으면 돼, 무조건. 그냥 아무 논밭이나 사가지고 지으면 돼요. 그럼 누군가는 사주거든요. 그 사람은 제2, 제3의 폭탄 돌리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미분양이 막 쌓이죠? 그러면 결국에 또 한 번 폭탄이 터집니다. 한 번씩 터지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건설 경기가 막 급감합니다. 급감하게 돼요. 막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 경기가 막 죽어버리면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라. 라고 막 이제 뉴스가 막 나옵니다. 언론사에서 막 떠들죠? 왜 그러죠? 우리 광고주들인 건설사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건설사가 죽으면 언론사의 광고 수입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막 떠들어줘요. 그리고 실제로 건설 경기가 죽으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좀 확 축소가 됩니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한 15%에서 20% 정도 인구는 이 건설업 때문에 먹고 살아요. 중개사, 뭐 노가다 뛰는 아저씨들, 인테리어 업자들, 뭐 자재 납품하는 사람들, 시멘트 업체, 다 이 건설업에 다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 경기를 죽이면 또 안 돼요. 그럼 당장 지금 경제 성장이 안 되는데 가뜩이나 실업률 높은데 더 높아지게요? 그러면 또 지지율 하락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뭐 하죠? 정부에서 양도세 깎아주고 미분양 아파트 사면은 취득세 면제해주고 막 하면서 막 계속 집을 사라,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막 호객행위를 또 해줍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미분양이 또 없어지고. 그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 온 거예요. 그럼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게 되겠죠.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게 됩니다. 자, 용인에 한숲시티라는 데가 있어요. 용인 한숲시티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나 거기 지인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이 한숲시티라는 곳이 제가 언제야? 15년? 15년 초? 16년 정도? 뭐 그쯤이에요. 그쯤 처음 이걸 들었는데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얘네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한 동네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얘네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야, 이거 뭐야? 뭐 너무 충격과 공포였어 그때. 이런 존재를 알고 나서. 그때 막 분양할 때였거든요. 자,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도시가 찾아옵니다. 말 멋있죠?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 동탄 생활권을 누리는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 자, 750m 스트리트몰, 대형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대규모로 꾸며진 6개의 테마파크, 시립 유치원 예정입니다. 예정. 초중고 계획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계획, 예정. 각종 행정시설로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꿈의 도시 이편의 세상 한숲시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정과 계획입니다. 자, 2015년 기사예요. 2015년 기사. 집단대출 규제 벗어난 용인 한숲시티로 내 집 마련 인기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서울 용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용인 IC 인근 지역인 한숲시티가 수혜단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자, 투자가치 높여주는 신도시급 한숲시티. 뭐 직접적 수혜단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 조기 완판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착한 분양가로 가성비 높은 용인 한숲시티. 동탄 이신도시에 살고 있는 황 씨는 최근 2채를 분양받았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론사가 이런 기사를 써줬어요. 15년도에. 착한 분양가.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면 여기가 동탄 1입니다. 동탄 1기고요. 동탄 1기고 여기가 지금 동탄 2입니다. 여기도 완전 지금 다 공사판이죠. 동탄 2고 여기서 이렇게 국도를 따라가면은 요 산 뒤에 있는 여기 단지예요. 여기 단지에 한숲시티라고 해서 딱 지어놨어요. 자, 이걸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숲시티에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이니까. 그때 제가 15년도에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걸 분양을 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온통 산이죠? 온통 산이에요. 그 주변은 다 논이죠? 다 논이에요. 아곡리 해가지고 리가 있죠. 뭐 공공청사라고 해서 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여기 뭐 초등학교 뭐 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세아 시멘트, 정일산업, 희성소재 본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공장이 조금씩 있고 대부분 다 그냥 산이에요. 산자락에 있는 조그만한 그냥 뭐 분지형의 조그만한 동네인데 여기를 다 6,800세대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다 6,8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위치는 동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교통편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요. 자, 2018년 3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 사진이에요. 3개월 전 사진. 공사판이죠. 공사판이에요 지금. 자, 18년 6월에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를 시작했겠죠 지금 벌써. 근데 6,800세대입니다. 아까 말했죠.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라고. 그러면 3명씩이면 3만 명 산다고 그랬죠. 그럼 6,800세대면 얼마죠? 7, 3, 21. 2만 명이 여기 지금 살아야 돼요. 2만 명이 여기 입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2만 명이. 2만 명. 근데 공사가 지금 입주 3개월 전에 현장 사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왼쪽은 매매가고 오른쪽은 전세가예요.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30평대 분양 3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2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고, 전세는 지금 1억 뭐 8천, 1억 1천, 1억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마피 2,700, 마이너스 2,500, 금매 마피 2,800, 학군 접근성 굿, 산 조망권, 고층 전망, 마이너스 2,700, 마피 2,500, 맨 앞동입니다. 마피 1,500, 호수공원 바로 앞, 로얄동, 로얄층.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착한 가격 맞나요? 착한 분양가 맞아요? 이게 정말 아까 말한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그거 맞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건설사는 분양을 많이 했어 이미. 분양을 해가지고 뭐 미분양이 조금 있겠죠. 미분양도 있을 거예요 조금. 근데 어쨌든 간에 분양을 대부분 했겠죠. 대부분 했고, 언론사는 뭐 했죠? 광고를 다 수주했잖아요 미리. 이미 광고 수주 다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해줬죠. 소비자는 시세 하락을 맞은 거예요. 3년 전에 샀다가 지금은 뭐 2,500 빠졌겠죠.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좋아질 수 있겠죠. 당연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선분양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선분양 제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보세요. 과도한 광고와 과한 문구들 가지고 사람들을 홍보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나중에 지워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자, 또 영향은 이렇게도 미칩니다. 주변 시세도 같이 떨어뜨릴 거예요 얘네가. 동탄2 동남쪽 애들을 또 같이 물귀신처럼 잡아 끌고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 차로 한 5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 뭐 10에서 15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거기에 전세가 막 1억짜리들이 막 있어요. 1억짜리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동탄2 애들이 그러면은 마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나요? 저기는 막 1억밖에 안 하는데 여기는 막 3억, 5억, 7억까지 갈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옆에 저런 게 있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싼 맛에라도 가서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시세도 같이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동탄 2는 동탄 1을 또 잡아 끌어내리겠죠.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럼 동탄 1, 2 신도시는 또 영통, 수원 영통, 수원의 남부를 막 끌어 잡아 내리죠. 예. 오산이 막 또 끌어 잡아 내리고. 예. 다 같이 막 물귀신 작전에 들어가죠. 근데 건설사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건설사들은 다 팔았으니까. 이미 계약서 다 썼잖아요. 건설사들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물론 2단지가 특히 이런 겁니다. 특히 이런 거예요. 잘 되는 동네도 많죠. 강남 가면은 뭐 프리미엄으로 3억을 벌었네, 뭐 7억을 벌었네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분양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선분양 제도의 폐해를 말하는 거예요. 폐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분양 제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아니었다면 이 한숲시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진짜로? 여기다 6,800세대를 짓겠다는 간 큰 건설사 사장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6,800세대를 최소한 뭐 2억에 판다고 그래도 7이 14면은 1조 4천억인가요? 한 1조를 들여가지고 여기 이 한숲시티를 개발하겠다는 건설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선분양 제도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거야.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럼 이렇게 나쁜 선분양 제도를 빨리 없애고 후분양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후분양제를 안 했죠? 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유를 봐야 되겠죠.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기득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득권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기득권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면 내가 건설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행사 사장이에요. 그럼 이 좋은 사업을 포기하실 거예요? 진짜로? 자, 내가 건설사 사장이고 내가 건설사 뭐 회장이고 주주고 내가 이쪽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요. 당장 우리 남편이 건설사 회사를 다녀요. 우리 남편이 건설사를 다녀요 지금. 그러면 이 좋은 사업 포기하고 다 지금 없애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 아빠가 건설사 사장이에요. 아빠 망해라. 아빠는 망해야 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로?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땅 짚고 헤엄치는 건설사들이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리가 없죠 이건 당연히. 얘네 보고 포기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 보고 예수님이 되라는 거야. 얘네 보고 부처님 되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포기할까요? 그럼 당장 언론사들은 뭘 먹고 살죠? 이게 엄청난 큰 주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없으면은 영세 신문사들 다 망해요. 진짜 다 망합니다. 자, 정치권도 로비를 받죠. 로비를 받겠죠 당연히. 건설사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언론사들하고도 또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걸 쉽사리 이걸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자체도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걷어야지 내가 뭐 도로도 깔고 뭐 이렇게 공약도 막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표를 얻죠. 지지 기반이 생기는데 취득세가 또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빨리 누가 사줘야 돼. 그러면 취득을 하니까 취득세가 생기죠. 그러면은 세금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숲시티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땡큐 그래 무조건 지어주세요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한테는 세금이니까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청약통장이 필요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 은행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은행이 여기서 낍니까? 라고 생각하면 아직 세상을 순진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청약통장이 계좌가 한 2천만 개가 넘게 있대요. 2천만 계좌가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순위랑 2순위만 합쳐도 2천만 개가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청약통장 하나 만들면 100만 원 정도 넣지 않나요? 최소한? 최소 100만 원은 넣죠. 더 넣는 사람도 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넣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세제 혜택 준다고. 맞죠?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2천만 개의 계좌면 얼마죠?
20조예요, 20조. 20조가 지금 은행에 잠들어 있다. 청약통장을 깨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청약통장 하나 만드는 순간 뭐 하죠?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붙죠?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은행에서 꺼내질 않아. 꺼내질 않죠. 그러면 이 20조는 뭐죠? 그냥 은행들이 이걸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야, 또. 자, 또 있죠? 프리미엄 장사에 빠진 일반 국민들. 이거 선분양해서 이거 하면은 내가 저기 조금 청약통장 잘 넣어가지고 한번 분양 받으면은 프리미엄이 3천만원, 5천만원 또 붙던데, 그럼 그걸로 내가 또 팔면은 또,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나도 또, 우리 애들도 또 학교도 보내고 차도 사고 해야지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순박한 마음? 그냥 돈을 벌겠다는 그냥, 얄팍한 마음? 이런 거가 또 많잖아요, 또. 후분양제가 잘 될까요? 이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정말로? 지금 후분양제가 도입되면은 집값이 폭락한 해 만해를 떠나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후분양제가 도입돼서 집값이 떨어진 해 만해를 얘기하기 전에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후분양제가 쉽게 도입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건설 시장을 잘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 우선 소규모 건설사가 구조조정 될 겁니다. 구조조정이 될 거고요.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죠. 헬리오시티 같은 거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가 될 거예요. 8조를 땡겨다가 집을 짓는다? 그런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그룹 차원에서, 뭐 삼성 그룹 차원에서 뭐 덤비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다. 롯데월드타워 짓는 게 4조 들었거든요. 롯데월드타워 4조 123층짜리. 그거를 짓는데 롯데가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지었죠. 사활을 걸고 지었다. 이거 안 되면 롯데 망한다라고 하면서 지은 게 롯데월드타워죠. 근데 그거에 2배만한 8조짜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번 지었다가 분양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회사가 아니라 그룹이 망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규모 건설사들은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뭐 아파트 브랜드만 알지 무슨 건설인지 잘 모르는 데도 많잖아요, 지금. 맞죠? 보면은 뭐 이런 브랜드도 있었어 하면서 짓는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들은 다 죽는 것이다. 다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금융 비용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3년간 1조를 땡겨요? 3년간? 그러면 이자가 막 얼마예요 도대체? 이자가 한 1,000억, 2,000억 낼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고 3년 뒤에 지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불경기 와버리면 어떡해요?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가 와버리면은 이거 하나도 못 팔고 그냥 우리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리스크와 금융비용 리스크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그냥 줄줄이 중단되는 거예요.